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주 수요일에는요,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수다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회 그리고 혁신위원회 이 구성을 놓고 폭발한 새누리당의 계파 갈등 문제 좀 자세하고 꼼꼼하게 짚어보겠고요. 오늘 5.18입니다. 이제 오전에 기념식이 있었는데 여야 갈등뿐 아니라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 한 곡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갈등이죠. 이런 문제도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 이 대담에 참여하고 싶으시면요. 의견을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요. 매주 수요일에는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수다 마련하고 있는데요. 자, 고정 출연하시는 이강윤 정치평론가 조금 늦고 계십니다. 지금 달려오고 계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새누리당 상황에 정통한 이 유명 연예인은 아니신데 바로 이준석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혹 저희가 전화 인터뷰는 연결했었는데 예. 이렇게 스튜디오에는 처음 나와주셨어요. 저는 우리 이준석 전 비대위원은 이렇게 미녀 진행자가 있는 프로만 나가시는 줄 알았는데 새 남자의 수다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디오는 사실 목소리가 승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역시 미디어 특성을 잘 알고 계시네요. 자, 먼저 말이죠. 오늘 저희가 이 친박계 이장우 의원도 2부에서 전화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여러 비박계 의원들도 인터뷰를 해보고 했는데, 자, 어제 열려고 했던 새누리당의 이 전국위원회 또 이 상임 전국이 이 정족수 미달로 무산이 됐는데, 결국 김용태 혁신위원장 내정자 예. 사퇴 의사 밝혔고요. 새누리당이 붕괴 직전 아니냐 하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됐다고 보세요? 결국 당에는 룰이 있고 원칙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새누리당은 원래 변호사 정당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네. 적어도 우리 룰은 지키고 살자라는 인상이 좀 강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약간 무법천지가 된 게 뭐냐면은 아하. 지난 공천 갈등을 겪으면서 네. 뭔가 특이한 상황들이 발생한 거죠. 네. 예를 들어 공천자가 확정됐는데 대표가 도장을 안 찍는 형태로 공천을 무효화한다든지. 네. 이번에도 보면은 지금까지 전국위원회는 사실상 오히려 전국위원들이 항상 불만일 정도로 별다른 이견 없이 당의 어떤 최고 지도부에서 결정한 것들을 추인하는 기관이었는데 네. 이번에 그곳에 아예 불참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의사를 부결시킨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원리 원칙에 맞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거죠. 네. 이건 그야말로 각자 좀 이해타산을 노리고 편법들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편법을 쓰고 있는 건 아닌가. 각자. 그럼 그렇죠. 두 계파가. 비박도 한번 그런 모습 보여준 것이고 네. 친박도 이번에 그런 모습을 아예 민낯을 드러낸 거죠.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아까 이제 친박계 이장우 의원 전화로 네. 여쭤본 게, 자, 이게 집단적인 보이콧 맞느냐. 그러면 이게 이 문자가 돌았다. 전화가 왔다. 네. 불참을 이제 지시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언론에서 돌았는데 네. 이장우 의원은 그것은 내가 아는 바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 이준석 전 비대위원은 그런 좀 이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움직임이라고 보십니까? 이 보이콧? 아니 방에 고양이랑 생선을 넣어놨는데 네. 생선이 없어졌다. 그럼 고양이한테 네가 먹었어 그러면서 네. 아니야 그런다고 해가지고 고양이 안 네. 먹은 거 아니거든요. 아하. 이번에 분명히 명단들을 보면은 네. 친박계 전국위원들이 상당수 불참한 것이 맞고요. 네. 일부 비박계 의원들도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불참했지만은 적어도 그런 어떤 단체적인 불참으로 보이는 행동들이 없었다면은 네. 안에서 부결할 수 있었겠죠. 그냥 성원 미달이라는 네. 사상 네. 초유의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제 가상의 시나리오로 어제 성원이 돼서 네. 전국위가 열리고 그 안에서 반대 입장이 더 다수로 알려져 있으니까 네. 부결되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랬으면 차라리 모든 게 깔끔했겠죠. 네네. 네, 그렇다면 오히려 전국이 사실 당을 대표하는 기구 중에 하나인데 네. 거기서 의사를 모아서 좀 더 나은 인선을 해와라라는 해석이 가능하게 하는 네네, 것인데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과거에 네. 우리 서울시장 무상급식 투표가 서울시장이 했던 무상급식 네네. 투표도 보면 오세훈 전 시장 때죠. 좋든 싫든 결판을 내는 것과 어쨌든 33% 도달 못해가지고 무산되는. 결과가 안 나오는 것은 나중에 정치적인
진로가 아주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민의 의사를 받들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처럼 이번에도 당원들의 의사를 명확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네.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얘기만 하는 거죠. 아하.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개운하지 않은 그런 결말이 된 거고요. 어제 사실 절차적으로 약간 안타까운 점이 있었다면은 네네. 어제 상임전국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혁신위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네. 처리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었고요. 네. 그리고 전체 전국위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원장 그 추인을 위해 가지고 모인 네. 그런 집단이었는데 네. 둘은 굳이 한쪽이 안 열린다고 해서 한쪽이 안 열려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근데 네, 둘 다 네.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뭐 뇌사 상태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뇌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지도부가 네. 없는 새누리당이라는 지도부가 없는 여당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 거죠. 아, 뇌가 없는 상태다. 이렇게 근데 재밌는 표현 해주셨어요. 친박은 물론 거기서 약간의 보이콧의 형태를 보이기도 했지만은 비박도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전국위원이 어제 정족수에 한 60, 70명 정도 미달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서울에 계신 분도 많기 때문에 이 회의를 좀 더 양해를 구해가지고 길게 가져가면서 자정까지 60, 70명 모았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노력도 없었고 그냥 바로 이 회의 자체를 산회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서로 상대에게 뭐 뒤집어 씌우기 바쁜 거죠, 지금.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뇌가 없다는 표현도 써주셨고 아주 재밌는 게 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의 무상급식 투표 얘기도 비유를 해주셨어요. 예. 그 당시에는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예. 직을 걸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투표가 무산되고 예. 결국은 이제 직을 놓아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보선으로 당선된 건데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는 그럼 누가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네네. 서울시장 그때 무상급식 주민투표 때도 보면은 네. 어쨌든 결과를 투표함을 열 수 있는 형태의 결과가 나왔다면은 네. 거기에 만약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그러면은 아무도 무상급식에 대해서 앞으로 이견 달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결론 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애매하게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 것처럼 네. 지금 이 사태의 책임 소재 같은 경우에도 명쾌하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친박과 비박은 서로 당신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아하. 주장하는 상황이 지금 거의 뭐 24시간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말이죠. 이 비박 쪽에서는 결국은 친박이 이렇게 아직도 패권을 부리고 있는 거 아니냐 하고 또 항의할 수가 있는데 네. 어제 말씀하신 대로 아예 성원이 돼서 열고 부결을 시켰으면 정치적으로 메시지가 명확하잖아요. 친박계는 왜 그런 방식을 안 썼을까요? 부결이 좀 어려웠다는 생각을 했겠죠. 아, 생각이. 어쩌면 왜냐하면 이 성원이 되면 통과될 가능성도 있어서 위험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전국위원들은 각자의 명예를 가지고 거기 투표에 참여하게 돼 있는데요. 만약에 거기서 부결이 됐다 그러면은 네. 뭔가 흔히 말하는 반동 세력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아하, 예, 아하. 개혁이라는 구호를 네. 가지고 만든 어떤 혁신형 네. 혁신위원회와 또 비대위원회를 가지고 여기 부결을 시키려 그러면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설명할 게 많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겪는 것보단 차라리 어떤 결과를 보지 않는 형태로 이렇게 결론 내게 된 것이겠죠. 당내 개혁에 이 저항하는 세력으로 낙인 찍힐 위험성도 있었다. 그거 상당히 애매합니다. 네, 예. 일리가 있네요. 예. 자, 이준석 의원님, 지금 우리 PD가 예. 메시지를 하나 넣었어요. 예. 자,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대담 내용을 예. 어떤 직원이 예. 열심히 받아서 예. 속기를 해서 예. 지금 이 인터뷰 전문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이제 이 의원님이 워낙 달변이시기 때문에 예. 손가락에 무리가 올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천천히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하고 또 이제 알겠습니다. 친절한 가이드를 줬네요. 할 말이 많은 날이긴 하네요. 오늘이. 맞아요. 오늘 쏟아진 날입니다. 네. 쏟아진 날이에요. 자, YTN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 새 남자의 정치 수다. 지금 현재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자, 오늘 지금 두 남자가 있습니다. 나머지 한 남자인 이강윤 이 정치평론가는 지금 계속 달려오고 있어서 곧 스튜디오에 도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게 결론부에 나올 이야기지만 이 이준석 전 비대위원이 워낙 고급 정보의 소유자시기 때문에 청취자들의 궁금증을 위해서 미리 질문을 드리면 새누리당 분당 가능성 있습니까? 분당 가능성을 보려면은 네. 우리가 뭐 위협도 경고가 단계설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북한이 미사일 쏜다 해도 네. 연료를 주입하고 이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최근에 분당이 사실상 된 사례를 보면은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텐데 야권이 먼저 쪼개졌죠. 한 1년 전쯤에 나왔던 얘기를 살펴보면 그 당시에 나왔던 용어가 그리고 아주 많이 그 분당을 추진하던 분들이 썼던 네. 용어가 친노 패권주의입니다. 친노 패권주의라는 단어가 그것이 꼭 그르고와는 관계없이 네. 명분 쌓기의 일환으로 사용됐었거든요. 계속 그거는. 사용됐죠. 그렇죠. 그렇게 근 한 몇 달간 그렇게 사용되다가 결국엔 분당이 됐는데 오늘 저는 약간 특이할 만한 부분이 뭐냐면은 비박계 이제 의원님들이 쓴 용어 중에
친박 패권주의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등장했죠. 네, 맞아요.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뭐 속단하기 어렵지만 아주 위험한 시그널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왜냐 우리가 1년 전에 봤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아, 역시 저 이 의원님 이게 스마트한 브레인이에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그 용어는 있지만은 구심점이라는 것은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박계가 네, 분당을 한다. 많은 사람들이 분당을 하면 비박계가 이제 소위 말하는 뛰쳐나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할 구심점이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유사하네요. 1년 전에 야권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게 말씀하신 대로 비박계는 친박 패권주의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고 네. 또 친박계에서는 당 흔들기냐. 네. 사실 이 야권 분당 1년여 전부터 이 문재인 당시 대표, 그렇죠. 이 문재인 흔들기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좀 유사한 레토릭에 유사성이 있네요. 하지만 이제 민주당이 그렇게 분당되는 모습을 먼저 새누리당이 봤기 때문에 또 앞으로 이미 한 번 겪었던 그런 형태의 어떤 분당이라는 거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당 내에서도 여러 이제 중진들이나 아니면 어제도 이제 전국 위에 원로분들이 모이셨지만은 어떻게든 이 사태를 좀 화합하는 형태로 해결하자라는 움직임도 상당히 강하게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의원님이 계시니까 제가 머리에 언뜻 떠오르는 게 우리 벌써 이 지지난해 말부터 지난해 초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이 김무성 당시 대표 수첩에 KY라는 이니셜 등장했던 사건이 있었죠. 자, 그런데 지금 말이죠. 이 비박계에서 말이죠. 당 외가 아니라 당내에서 청와대가 연루돼 있을 것이다. 이런 의혹도 제기됐고 그래서 오늘 일부 언론에서는 청와대가 지시했다. 뭐 리스트를 내려보냈다. 이런 또 보도들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청와대 의중 반영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많이 추측성 이제 보도들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하지만 추측 속에서 뭔가 진실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저도 거기에 한 가지 보태자면 오늘 5.18 기념식에 이제 가는 KTX 안에서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와 그 현기환 정무수석이 같은 칸에서 앞뒤로 조우를 했는데 서로 인사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기자들의 공통된 증언이거든요. 그 말은 사실 정진석 원내대표가 현기환 수석과 상당히 친합니다. 그런데도 교류가 없었다는 거는 둘 간에 뭔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정무수석이라는 자리는 결국 대통령의 의중을 받아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청와대 의중이 없었겠느냐라는 이제 역추론은 가능하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봤을 때 이것이 뭐 당청 관계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은 위험하긴 하지만은 청와대에서 어떤 레벨에서든지 어느 정도 의중이 가미된 건 맞다고 봅니다. 네. 지금 청취자 여러분 아마 저 문소리, 스튜디오 문 여닫는 소리 들으셨을 텐데 자, 이제 세 남자가 완성됐습니다. 두 남자가 토크를 하고 있었고요. 자, 우리 고정 수요일마다 오고 계시는 이강윤 정치평론가 지금 막 도착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숨차시죠? 광주에서 올라오는 거였고요. 5.18 기념식을 다녀오시는 건가요? 광주 언론사하고 뭐 일정이 하나 있어서. 네, 막상 서울에 오니까 굉장히 막혀가지고 여의도에서 상암동까지가 이렇게 먼 거리인 줄 처음 알았는데 두 분이서 오늘 뉴스 터지는 날 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마음이 많이 애가 탔고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자, 사과를 이 의원님 쾌히 받아주시겠어요? 아니 뭐 원래 저도 늦을 때 있고 그런 거죠. 아니면 오늘 벌칙권을 하나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괜찮습니다. 중요한 행사 아니었습니까? 국가적으로. 그런데 그러면은 이강윤 평론가님 KTX에서 정진석 원내대표나 현기환 정무수석 만나지 않았죠? 마주치진 못했고요. 뉴스는 봤습니다. 갑자기 공주에서 내려서 가 있다고 하던데. 지금 이제 그 KTX 안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새누리당이 어제 오늘 아주 큰 일이 많이 터졌군요. 어제 오늘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셨으니까요. 지금 어찌 보면 새누리당의 전 비대위원을 이제 역임한 이준석 위원의 이제 고급 정보를 듣고 있었는데 이강윤 평론가님은 지금 이 상황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세요? 지금 분당 가능성도 한번 이야기해보고 있거든요. 조금 전까지 그 두 분이서 그 말씀 나눈 거 들었고요. 일부 언론에서는 뭐 자살 테러다 이렇게 끔찍한 용어를 쓰던데. 자폭 이런 표현도 나왔죠. 자폭 테러. 그런데 굳이 그런 수위에서 말을 하자면 저는 자폭 테러는 아니고 그냥 테러인 것 같습니다. 자폭 테러라는 것은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이렇게 가미까지식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친박계가 대단히 핀치에 몰려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전도가 불투명하긴 하지만 그래서 더 잃을 게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친박계가
또 더 잃을 건 크게 없는 반면에 당을 한번 크게 뒤 흔들어 놓고 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존재 증명 내지는 파워를 과시한다는 것은 거의 테러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당장 바로 분당으로 치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진보는 뭐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곤란해진다 네. 이런 말들은 하지만 그게 그 보수와 진보의 프레임이 한국 정치에 그대로 꼭 교과서적으로 적용된다고도 생각지도 않지만 네. 위기 때마다 이른바 보수 계열의 이른바 한나라당 이후에 보수 계열의 정당들이 잘 뭉쳐왔던 점도 있을 뿐더러 지금 오가는 언사들은 대단히 극렬하고 리더십이 거의 없는 상태 아닙니까? 네. 유일한 선출직인 진석 원내대표 내정자마저도 지금 아무런 리더십을 행사할 수 없는 처지이긴 하지만 이게 바로 분당으로 치닫는다고 보기 힘든 이유는 이른바 비박계 또는 탈당을 주도할 마땅한 리더가 없다는 것과 네. 그 이후에 비전을 갖추기에는 아직은 뭐가 상황이 무르익지 네. 않았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은 내홍으로 좀 더 장기화될 수는 있고 대선 후보 쟁탈전을 두고 뭐가 계속 더 악화된다면 일부 세력의 이탈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현 상황을 바로 분당으로 상정하는 것은 좀 성급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게 이준석 전 비대위원 아까 말씀해 주신 네. 구심점이 없다. 아직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흔들기다, 뭐 패권이다 이런 이제 레토릭 용어가 쓰여진 지 한 1년 동안 거쳐서 단계적으로 이 분화가 나타났다. 네. 그럼 새누리당이 그 초기 단계라고 볼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구심점이 이제 아까 저희가요 이장우 의원하고 네. 신박계 의원 인터뷰를 해보니까 비박계 이렇게 표현을 쓰지 않고 네. 이 현재 비대위원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김무성계와 유승민계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문제 삼더군요. 예. 그래서 이게 또 이 친박이신 분들은 이렇게 시각이 다르구나. 또 그걸 구분해서 보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해봤는데요. 자, 8719님 청취자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인데요. 공감인데요는 아까 우리 저 PD의 얘기에 공감이란 얘기군요. 자, 이준석 씨 의지가 앞서서 말이 좀 급해요. 이제 좀 차분해지셨네요. 하고 우리 형식까지도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 주십니다. 제가 방송 4년 해도 말 빠른 건 못 고칩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이 이준석 의원을 좀 알지만 원래 스타일이에요. 지금 특별히 빠른 게 아니에요. 발음이라도 그래서 똑똑하게 하려고 합니다. 뭐 전달은 잘 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구심점 문제인데요. 예. 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아직 19대 이제 가고 있으니까 정의화 현 국회의장이 신당을 창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관측들이 있어요. 현재는 뭐 창당에 대한 얘기는 언급이 안 나왔습니다. 관측들인데 이 위원님, 이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중도 정당 등장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미 중도를 표방하는 제3의 정당이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당이요? 네, 그렇다면 또 제4당에 설 위치가 있느냐라는 거는 제3당과 다른 위치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정체성 문제가 항상 있을 수 있다 봅니다. 네. 그리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중도 개혁 보수와 전통적 보수 간의 어떤 연립 정권 형태로 이루어왔던 거거든요. 네네. 그런 소위 말하는 실용 세력과 이념 세력이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게 새누리당인데 네. 애초에 이 당 생길 때부터 3당 합당이었잖아요. 같이 그랬죠. 어울려 사는 법을 계속 이렇게 지켜 내려온 정당인데 그것을 뭐 분당으로 가가지고 별도로 산다는 것 자체에 대해 가지고 크게 공감할 사람들이 많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지지층이 어떤 분화를 보이느냐의 문제인데 이번에 네. 국민의당 쪽으로 상당수의 지지층이 옮겨갔다고 하더라도 아직 새누리당의 전통적 지지층이 견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층을 잃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결코 먼저 나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분당이라는 게 예전에 안철수 대표와 문재인 대표처럼 공유하는 층이 상당히 적을 경우에는 네. 이게 가능했었는데 사실 문재인 대표가 호남에게서 사실상의 비토를 받는 순간부터 그 분화가 진행된 것이지 네. 아직까지 새누리당의 비박과 친박은 같은 지지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 갈라지기가 쉽지 않다. 예, 이제 이런 지금 이 진단이세요. 이 평론가님도 동의하세요? 정의화 국회의장이 언제 어떤 성격과 규모로 정치 결사체를 띄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어제 오늘 막 터져 나오고 있는 한나라당의 내홍이 새누리당이죠, 현재는. 예. 새누리당의 내홍이 정 국회의장이 하려고 하는 결사체와 직접 연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아직은 좀 시간이 새누리당 내분 사태가 악화되기에
악화된다고 해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내년 대선 국면을 상정한다면 꽤 의미 있는 점, 파문이 하나 던져질 것이고 이번 새누리당의 내분 사태가 계속 악화되고 청와대와의 갈등 이런 것도 심해지고 그다음에 나머지 지금 주요 두 당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내 문제마저 잘 돌아가지 않는다면 즉 이것은 총체적 전국의 악화 내지는 난맥상일 텐데요. 그렇게 되면 정의와 의장이 하려고 하는 이거 뭐 지금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긴 합니다. 정치 결사체를 뭐 하겠다는 말만 하면 띄워놓는데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안철수 대표가 이끌고 있는 국민의당과의 결합 내지는 합류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대단히 큰 하나의 맥을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하나 좀 지켜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결국 제3당이라 하더라도 어떤 이념적 가치를 지닌 제3당이라 하더라도 결국엔 지역 기반을 바탕으로 지금 제3당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바로 호남에서 어쨌든 제2당이었던 민주당이 상당 부분 비토를 받으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이번에 다가오는 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6월 말에 동남권 신공항이 이제 지리적으로 확정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많이들 들려오는 말로는 지금 현 정권의 실세들이라는 분들이 또 밀양 신공항 위치를 정하게 된다면은 총선 전에도 그 얘기 하다가 부산 지역은 상당히 좀 민심이 이반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래서 결론을 속단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렇게 됐을 때 아무래도 정의화 의장이 PK 지역 중에서도 부산 지역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정치적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예측 자체는 정가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청취자 여러분 지금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 수다 듣고 계시고요. 이강윤 정치평론가, 이준석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3부에서 4부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거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2588 박서연. 어머, 내가? 하긴 고객님들이 대리운전 부르면서 예쁜 소연이 목소리 듣고 집에 가야지 라고들 하셔. 너 잘났다 너 잘났어 2588 꽃보다 박소연 2588.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 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하세요. 위생관리와 타퍼 교체는 기본,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이며 업그레이드는 신규 렌탈 계약 시 제공됩니다. 네, 3부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